안녕하세요. 구급 따라잡기의 강나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바둑 즐겨두고 계시죠? 저는 중급 기력일 때 바둑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둑 두기가 겁이 나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좀 더 승부에 연연해하지 말고 바둑을 많이 두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여러분은 아마추어이고 이제 바둑을 시작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구애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냥 바둑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둑을 즐긴다는 기분으로 오늘 강좌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화점에서 한 칸 뛰는 수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날일자 받기 정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점에서 상대가 걸쳐왔을 때 날일자로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견실한 수입니다. 이 수는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프로기사들의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한 칸 뛰기에 비해서 견실할 뿐만 아니라 귀의 집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도 백이 3잠으로 들어온다면 실리는 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화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겁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만약 바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막아가서요. 백을 젖혀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막아서 차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상대는 있게 되고요. 흑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냥 밀어가는 수와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가는 수, 이렇게 두 가지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밀어가는 수부터 볼까요? 그러면 흑은 강하게 치받아 갑니다. 자, 백은 살아야겠죠. 이렇게 젖혀 이어서 살아가는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살고 나면 이제 흑은 선수를 잡았죠. 그래서 이 백 한 점을 제압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석에서 굉장한 실리를 얻게 된 흑이 아주 유리한 결과이죠. 네, 이것은 백이 나쁜 결과라서 백도 한번 그러면 밀어가지 말고 날일자를 먼저 해볼까요? 자, 이것은 위에서 막아가면 이렇게 밀어 들어가겠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흑도 위쪽보다는 이렇게 밖에서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백은 하나 밀어 올리고요. 맞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죠. 손을 뺀다면 이쪽을 젖혀서 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받아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쪽을 젖혀가면 백은 잡힌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백은 손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데요. 다시 흑은 선수를 잡았죠. 이쪽을 꽉 이어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멋진 행마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어서 역시 흑이 유리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날일자로 받았을 때 3잠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백도 이렇게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은 상대에게 세력을 내줘서 좋지 않겠죠? 역시 백의 정수는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흑은 이쪽을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사실 한 칸 뛰기에 비해서 이 수의 그 급함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백이 이렇게 3잠을 두면 집뿐만 아니라 근거에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날일자일 때는 흑이 두 칸으로 벌려서 충분히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높게 있을 땐 두 칸으로 간다면 이렇게 뒷문이 열려서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요즘은 많이 생략하고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 바둑이 기보다는 변이나 중앙을 중시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정석은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정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백이 두 칸으로 벌려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날일자 정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석을 두고 난 후에 이쪽까지 막아두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물론 큰 자리이지만 끝내기 단계에서 둘만한 곳입니다. 당장 막아갈 필요는 없고요. 또 이렇게 한 칸으로 있을 때는 제가 다음에 이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벌려가는 것이 좋은 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미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굳이 두시지 않아도 되고요. 손을 돌려서 큰 자리에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백에 이렇게 만약에 백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근거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백돌이 다가왔을 때는 흙도 다시 막아서 두어가는 것이 큰자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나리자박기 정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칸뛰기와 나리자박기 차이를 잘 이해하셔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두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석 원리는 큰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석에서 큰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죠. 자, 포석에서의 큰 곳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언뜻 보아도 큰 곳, 즉 굳힘이나 걸침, 그리고 변에서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 지금 실전의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 자리가 많이 있죠. 자, 먼저 백으로서는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는 것이 매우 큰 자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흙은 이쪽으로 벌려가는 것도 아주 큰 수이죠. 흙이 귀를 걸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굳혀가는 자리도 아주 큰 자리입니다. 다 좋은 수들이죠. 자, 이렇게 두자 흙이 이쪽을 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이 하변을 벌려서 어떤가요? 지금 제가 두고 있는 이 모든 수들은 누가 봐도 아주 큰 자리입니다. 모두 좋은 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귀에서 일단 소목에서 굳힘, 걸침을 해두고 그리고 변에서의 넓은 자리나 화점에서의 굳힘, 걸침을 해간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집의 개념이 아닌 돌의 안정과 관련한 큰 곳이 있습니다. 아까의 실전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지금 이 포석에서는 가장 큰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큰 곳이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자리는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안정을 취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쪽을 소홀히 한다면 백이 이렇게 나리자로 달려와서요. 이제부터는 이 흙돌은 근거를 빼앗기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모양을 만들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흙은 다른 어떤 곳보다 이쪽을 안정해 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백은 이렇게 올라서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내려 빠지는 것까지 두어서 확실하게 안정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굳혀가겠죠. 그때 다시 이쪽으로 아까 벌려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한 칸을 띄워서 네, 큰 자리를 두어간다면 계속해서 다시 포석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석의 큰 자리는 돌의 안정이나 요처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포석에서 두 가지 큰 곳, 집으로 큰 곳과 돌의 안정과 관련된 큰 자리, 여러분들도 포석을 두어 나가실 때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맥점은 모양의 급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실제로 바둑을 두어보지 않더라도 반상에 놓여있는 돌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강약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죠. 만약에 돌이 정연하게 놓여있다면 강한 사람일 테고요. 초심자라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자, 맥점을 찾아두고 모양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양을 갖추는 수를 배우게 된다면 모양을 무너뜨리는 수도 자연히 익힐 수 있겠죠. 그럼 바둑판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지금과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 흙 4점을 확실하게 안정해 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갖추는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두는 수를 떠올리셨다면 아주 좋은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 수로 인해서 흙은 쉽게 안정이 되었죠. 만약에 백이 나중에 봉쇄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이 선으로 호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흙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눈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흙은 이쪽으로 호구치는 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호구치는 수, 두 가지 중에 한 곳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이죠. 자, 이런 급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이 모양에서 봉쇄당할 게 두려워서 중앙으로 먼저 진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은 당장 이쪽을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치중한 방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괴롭죠. 이으려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역시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선수해서 건너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최선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거 역시 빈삼각이고요. 계속해서 흙은 근거를 잃고 시달리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디가 모양의 급소일까요? 자, 상대가 이렇게 젖혀왔습니다. 그래서 기세로 같이 젖혀가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은 이렇게 2단을 젖혀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100이 2단을 젖혔기 때문에 흙도 같이 젖혀가고 싶지만 어떤가요? 여기 약점이 있어서 흙은 젖혀갈 수가 없는 장면이죠. 이쯤 되면 흙은 이렇게 늘어서 굴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은 나중에 이렇게 100이 또 치중 들어오는 수가 있죠. 이런 급소를 당하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양쪽의 약점을 이으려면 흙은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훗날에 활용도 많이 당하고요. 역시 근거를 빼앗긴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젖혀가는 것이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급소일까요? 여러분들이 석점은 중앙에 급소 있다.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지금도 바로 그 말이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쪽으로 띄어가는 것도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젖히는 수에 비해선 좋은 수지만 자, 이것은 100이 이 자리를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다음에 또 괴롭습니다. 자, 손을 빼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100이 이렇게 붙여오는 맥점이 있죠. 역시 석점의 중앙은 급소입니다. 흙이 이 한 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100이 이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어떤가요? 자충이 되어서 차단을 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붙이는 맥을 당하면 아주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한 칸 띄는 것이 아니라 석점의 중앙은 급소,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칸 띄는 것이 좋은 수이죠. 아까처럼 100은 이렇게 늘어서 둬가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쪽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멀리 벌려서 발빠르게 두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들은 실전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익혀두셨다가 실전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곡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기곡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기곡사는 바둑의 규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기곡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귀의 곡사 형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변에서는 곡사 형태가 나오면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기곡사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기곡사인데요. 자, 보시면 흙은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곳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잡히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100을 한번 볼까요? 자, 100은 어느 한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흙은 4점을 따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따내고 났을 때 원래는 이런 모양, 곡사의 형태가 등장하면 사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귀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100이 다시 한번 붙여가게 되면요. 흙은 한 집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다시 따내서 패가 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이것은 패인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100이 먼저 따내는 선패였고요. 자, 다시 모양을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흙은 어느 한쪽으로도 들어올 권리가 전혀 없던 곳이었죠. 하지만 100은 이렇게 두어서 이쪽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두어볼까요? 흙은 따내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다시 붙여가서 흙이 패를 만들어 온다면 이렇게 패를 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은 아무 권리도 없고 100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흙이 죽었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것을 패라고 규정을 지어놨다면 아마 바둑이 끝나는 동안 공배를 메우는 순간까지 이 패싸움을 둘러싸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흙이 죽었다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모양에서 이 흙은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히 이쪽을 들어가서 패를 만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모양에서는 그냥 개가를 하실 때 이 흙을 드러내서 집을 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곡사 알아보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둑 두어 가시다가 좋은 세력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세력을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세력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